요즘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갈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그리고 나만의 여유를 위한 돈까지. 30억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안도했지만 막상 주변을 보면 돈이 모자라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의 계산은 현실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치솟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끝없이 생겨납니다. 과연 30억으로 안전한 은퇴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돈으론 못 살아. 30억으로 은퇴 망하는 이유. 요즘 사람들, 특히 50대와 60대라면 은퇴 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아마 돈일 겁니다. 아무리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막상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여유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30억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30억? 막상 써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30억으로도 부족했던 현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의 늪. 은퇴 후에도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 부부는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자산 약 30억 정도로 안심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쓰면 30년은 거뜬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김 씨가 은퇴 후 3년 차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그리고 병원에서 권하는 고가의 치료제까지 합치니 2년 만에 1억 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김 씨가 치료받는 동안 부인은 남편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접적인 비용은 30억이라는 자산도 쉽게 바닥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는 단순히 평균 생활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2. 생활비 상승 물가라는 무서운 적. 두 번째 사례입니다. 최 씨는 30억의 자산을 바탕으로 은퇴 후 매달 400만 원씩 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최 씨가 처음 은퇴했을 때 매달 생활비 400만 원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20년이 지나면 아마 600만 원이 넘게 필요할 겁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지만 우리가 가진 돈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은행에 예금을 넣어도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은퇴 후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구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계획하면 아무리 큰 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해요. 투자, 연금, 그리고 자산 관리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고정 비용의 함정 과소비로 망하는 사례. 마지막으로 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을 유지하고 명품 옷을 사며 은퇴 후에도 여전히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정 비용이 은퇴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어 이런 소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한정된 자산에서 이 모든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자산의 절반을 10년 만에 써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결국 그들의 은퇴 생활을 위태롭게 만든 겁니다. 은퇴 후에는 필요한 곳에만 소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새로운 시각, 돈의 양이 아니라 질을 고민하라.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은퇴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첫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하세요. 둘째,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셋째,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30억이든 3억이든 은퇴 후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30억이 아닌 더 적은 돈으로도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은퇴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30억으로 은퇴 망하지 않는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전략. 많은 사람들이 30억이라는 숫자를 두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30억이라는 자산도 잘못된 관리와 계획으로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돈으로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재정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설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은 모아둔 것을 쓰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은퇴의 핵심은 쓰면서도 불어나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30억 중 10억 원을 상가 임대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임대료로 300만 400만 원의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죠. 나머지 20억은 배당주나 연금펀드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연간 45%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A씨는 매달 800만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고 있죠. 핵심은 단순히 모아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도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소비로 전환하라. 흔히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은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치 있는 소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B씨 부부는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에 큰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만족감은 잠깐뿐이었죠. 결국 B씨는 은퇴 후 커뮤니티 활동과 배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돈은 상대적으로 적게 쓰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소비의 목적을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꾼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변수를 대비할 안전망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 때 찾아옵니다. 질병, 가족의 문제, 혹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C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직전까지 재산의 80%를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C씨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현금 비상금과 의료비 대비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안전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안전망입니다.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둘째, 건강 안전망입니다. 건강검진과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은 은퇴 후 큰 힘이 됩니다. 4.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D씨는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매일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무기력한 일상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었죠. 결국 그는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죠. 은퇴 후 삶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와 더불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돈은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일 뿐 행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조언. 돈을 다르게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단순히 모아야 하는 목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퇴 준비는 돈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돈은 삶의 보조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늘리는 법,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상가 투자, 배당주, 연금펀드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법,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법을 배우세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돈을 지키는 법, 예상치 못한 변수와 위기를 대비해 안전망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면 30억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누구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은퇴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준비와 태도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은퇴가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세요.